여자는 부인, 그 다음에 골반이 틀어졌을 때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전립선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연세 드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립선은 나빠져요. 나빠지는 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신장이 40대가 넘으면 나빠지는 길로 가고 있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그런데 영양이 어떤 약을 쓰는 끝까지 안 가는 곳이 여기예요. 이거 눈 여기 하고, 그죠? 끝까지 안 가는 게. 그래서 별걸 다 해봐도 잘 안 돼요. 남자분들은요, 마지막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다니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전립선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면 합장과 합척을 하게 되면 여기를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경이 잘 안 가던 걸 신경이 가게 해주고 영양이 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문제가 되면 작은 궁정도 생기고, 제가 저번에 식사 같이 하신 분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작은 궁정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합장 쪽을 엄청 많이 했어요. 혈액순환이 거기 들어가야 영양이 들어가는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스태미너 운동을 알고 있어요. 나이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저희 선배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어이 잘 지냈어. 나 오늘 아침에 합장 300번 하고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300번 쉽지 않을걸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꾸준히 하면 지금 6대 법칙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응? 그죠? 이거 할 때. 요거는 운동법은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양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손을 모으시고. 하나. 완전히 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손끝이 맞춰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누워서 할 때는 한쪽을 딱 했을 때 땅바닥에 닿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거 하는 것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딱 붙이고 왼쪽. 그 다음에 합작 중등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배 운동. 등과 배 운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명상, 기 내지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네.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기술연 하시는 분들이 이 운동법을 제일 좋아하세요. 딱 하면 바로 천지랑 연결됩니다. 이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르시는 그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은 에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암시가 가장 잘 되는 운동법이에요. 우리 환우분들 이렇게 할 때 심리 저거 하시죠. 그리고 자기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하게 하죠. 나아진다 하게 하죠. 이거를 하면서 하면은 내 잠재의식까지 들어가요. 이걸 하게 되면. 그래서 등배 운동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감정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면 난치병도 좋아진다. 그리고 산성 교감신경, 산성 그러니까 등 운동은요 산성과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요. 배 운동은 알파리성 미드신경을 항진시키니까 체액이 아까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체액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등배 운동을 하면 좋고요. 할인신방에서 지금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이것만 해도 되게 편하지 않아요? 네. 이거를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등배 운동도 준비가 필요해요. 너무 편안하죠? 운동 중
본 운동 전에 열암정의 준비 운동을 1분 이내에요. 빠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양 어깨 동시에 상하 옮기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수족마비 어깨 뻐근 해소. 그죠? 머리를 오른쪽으로 굽히기. 하나, 둘, 갔다가 중앙으로 오는 거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흉관의 펌프를 양호하게 하고 오른쪽 정맥, 임파선을 활동을 해주고 앞쪽으로 굽히기예요. 하나, 이렇게 갔다가 정확하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어느 거? 자, 뒤로 제끼기인데 뒤로 제끼기가 조금 달라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턱을 그대로 뒤로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면은 여기가 아프죠. 아프죠. 근데 그대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겠다. 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자, 머리를 오른쪽 뒤로 돌리고 왼쪽 뒤로 돌리고 12번씩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그 다음에 손을 일자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제자리. 시작.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팔을 수직으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제자리. 이건 딱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한 번씩만. 자, 운명선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주먹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죠. 네. 자, 엄지 뻗고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새끼손가락. 자, 새끼 먼저 긋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명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피서 제낄 때,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그렇죠. 그럼 가슴을 딱 펴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배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운동 많이 해서 훨씬 배우네. 자, 무릎을 구부리는데 자기 앞에 주먹이 5개 들어가야 돼. 뒤에 저거는 엄지만 겹칩니다. 뒤에 잘 따라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정석이에요. 이 정석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좌우로 가는데 좌우의 각도가 거의 45도 나와야 돼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가 몸이 통이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고개랑 몸이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 왜? 반사장인데 우리 오토바이 타면 어떻게 돼? 몸이 이렇게 되고 몸은 이렇게 되잖아.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야 돼. 머리끝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통으로 기부스를 했다. 통으로 기부스를 했다 생각을 하시고 각도가 같이 가야 돼. 둘, 셋, 넷. 무릎 구부리고 앉아서. 그럼 무릎을 구부린다는 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똑바로 펴졌다는 얘기죠. 자세가 똑바로 됐다는 얘기죠. 똑바로 됐으면 머리도 똑바로 되죠. 여기에 아까 백혜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1초에 하나씩 해버리면요. 여기서 회전이 돌아요. 회오리. 회오리가 돌면서 여기가 시원해져요. 그리고 이게 명상파가 돼요. 명상파가 되면서 바로 감흥받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나는 좋아진다, 좋아진다는 가장 자기 암시가 잘 되는 상태가 돼요. 집중력이 초집중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요거 5분이라도 시켜놓고 하루는 딱 집중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지금 공부 많이 하시잖아. 집중 안 될 때는 앉아서 등비 운동을 2, 3분이라도 하고 하면 눈이 벌써 달라져요. 자, 그 무릎을 굴거린 자세는 그 상태가 되고 이렇게 앉아서 하면 일자로 똑바로 앉아서 하면 지금 앉아서 해보시고 좀 이따 무릎 구부리고 할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골반 들어오는 거. 그리고 느낌도 달라요. 느낌. 이 명상 상태가 되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 같은 걸 하나 놓고 하시면 돼요. 안전뱅이 의자 있잖아요. 좀 둥근 거. 저희가 그걸 따로 팔았었거든요. 이 무릎 구부리고. 근데 너무 그거를 찾아서 지금은 안 팔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쉬운 거에 자꾸 하려고 해서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래서 무릎에 갖다 놓은 60도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과정. 근데 그러면 이거는 등이잖아요. 등. 그죠? 등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배는 뭘까요? 호흡이 왼쪽으로 할 때 왼쪽으로 배가 불러. 지나오면서 이걸 억지로 하니까 잘 안 돼. 이게 장 운동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등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근데 이걸 신경 쓰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워지면 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1분간 50회 정도면 1초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 3개월 서서히 강도가 증가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500회. 10분에 500회를 해야 됩니다. 10분에. 그 1초에 하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습하듯이 하다가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하늘천 따지면 굉장히 편안한 거고요. 네. 자, 자율신경 조화와 체액의 중화. 자율신경에 관련된 병이 생겼어. 병명은 몰라. 그죠? 그럼 뭐예요?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척추가요. 붕어운동은 좌우로 틀어진 거, 평상은 앞뒤로 틀어진 거. 얘는 채찍 있죠, 채찍. 이 척추가 채찍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 좌우로 하면. 그리고 자기 암시가 가장 잘 듣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진다, 낫는다, 할 수 있다를 계속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체 상태로 하는 게 원칙이다. 어떻게? 제가 이제 다음에 연구해서 이제 우리가 1박 2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남녀 딱 갈라놓고 내가 풍력을 시킬 거예요. 어차피 지도는 내가 여기서 하면 되니까. 풍력을 할 때는 무조건 벗으셔야 돼요. 안 벗고 하는 풍력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숲에 가서 우통 벗고 풍력했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다 벗어야 됩니까? 특히 여자는. 다. 그 벗었을 때, 안 벗었을 때 달라요. 그거는 이제 풍력 상태에서. 근데 심한 위장병, 암 중환자는 안 하는 게 좋다. 풍력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에너지를 엄청 태워요. 엄청 피곤해요. 네. 자, 등배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여기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요. 맑아진다고 했잖아요. 집중이 잘 되고. 등배 10분이면 2시간 수면 또는 참선의 효과가 된다. 그죠? 이제 요거는 절대 이렇게 서서 하면 안 된다. 쓰러져요. 어지러워서. 이거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서서는 안 된다. 자, 잠깐 10분만 쉬고 실습 들어갈게요. 붕어운동 잘해요? 자, 붕어운동은 자, 힘드시죠? 힘드시죠?
아니에요. 석이 앞으로 나갔다 하는 거예요. 구멍처럼.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가. 그 다음에 오른쪽 갔다 왼쪽.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이에요. 왼쪽. 그래서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네. 여기가. 그래서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발등이 많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무릎이 안 아프면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벌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방석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충분히 하시면 되고 하나, 둘, 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그렇죠. 고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뜨기. 오뜨기. 탄소하고 이거 흡입 탄소와 지수가 내 몸에 들어와야 돼.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근데 그게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체액도 탁해진다는 거죠. 체액도.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간장, 암, 위궤양, 어린이, 경기 놀래는 거 있죠. 거기도 좋아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잣대를 풍요를 낫는다 안 낫는다, 치료한다 안 한다, 이 잣대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인들은 하루에 3번에서 4번, 병 바쁘면 2번, 피부병, 아토피는 6회 이상, 암 환자는 11회 이상. 그러면 1시간에 30분 걸려요, 풍요하는 게. 그러면 1시간에 30분 하고 30분 쉬니까 1시간에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면 11회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그 정도로 이게 자지우지를 해요. 생명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사람도 통역을 시키면 숨을 다시 쉬어요. 그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냉수욕을 찬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체액이 산성화되는 거예요. 체액이. 그다음에 그것은 결국 고혈압, 중풍, 동맥 경화를 일으켜요. 오히려. 근데 그러면은 찜질방 뜨거운 거 좋아해요. 나는 차가운 게 좋다. 나는 뜨거운 게 좋다. 자, 이러면 체액은 결국은 알칼리 돼가지고 오히려 반신욕하면 암 걸린다는 책이 나와 있죠. 반신욕하면 좋다는 책도 있지만 반신욕하면은 오히려 암 걸린다. 왜? 우리가 냉온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미실법은 뭐라 그랬어요? 기울인 거를 균형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뜨거운 데를 들어갈 수 있다면 차가운 데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차가운 걸 못 들어가. 그러면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이렇게 할게요. 있습니다. 네. 기울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찜질방 사우나에 암이 들어가 있죠. 위궤양, 혈관이 약해지고 빨리 늙는다. 자, 피부가 빨리 늙는다는 게 뭐예요? 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늘어진다는 거. 자, 그러니까 대기 목욕이라는 것도 하는 거고 풍욕이라서 우리가 바람 맞는다, 바람 풍자 써니까 시원하다, spor대기 가서 나 풍욕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자. 원래 시간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시 선생님이 이거를 시간을 왜 나눴을까요? 결국 우리 혈액 흐름하고 같이 계산한 거예요. 내가 벗었을 때와 덮었을 때 이 안에서 돌아가는 우리 기운의 숫자를 정확하게 찍어 놓으신 거예요. 이래야 더 효과적인 걸로. 그죠?
자, 그러니까 실행법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지고 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꿈도 새벽에 못 일어나면 그냥 낮에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병약한 사람, 너무 기운이 없는 사람은 낮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계산을 해보면 딱 30분 걸려요. 에너지 없이 30분 걸려요. 그런데 이걸 노약자이신 분은 30분을 그냥 덮었다 벗었다만 해도 이 안에서는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모든 기운이. 그래서 30분을 다 못할 수 있어요. 중증 환자들은. 그리고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요 시간대별로 해라. 3분 보통 먹고 1시간 있다가 햇빛 쬐고 1시간 있다가 다 끝. 그러면은 풍욕은 아니다. 그거는. 네. 자, 덮는다, 벗는다. 너무 간단하죠. 덮어라, 벗어라 하면은 덮어라, 벗어라를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 자, 근데 이제 속옷은 다 벗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건 이제 그림이라서 여기는 그렇죠. 다 내놓으면 걸려요. 통기물란죄로. 자, 왜 벗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몸에는요, 제일 독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내뿜는 곳이 성기 있는 쪽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서 풍욕을 하다 보면 얼굴로도 막 뭐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등으로도 나오고, 다리로도 나오고, 성기로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제 성기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남성분들은 등이나 다리 쪽에 나오는데, 엄청 가려운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독소가 이제 풍욕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어내오는 과정에서 그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쉬면서 빼내는 거예요. 술 드세요? 네. 술을 드셨어. 풍욕을 해요. 그러면 피부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요. 그 정도로 몸에서 뽑아내는데 풍욕이 강력하다는 거죠. 자, 숨을 쉬는데 내 몸의 기능에서 숨을 쉬는 게 뭐 있죠? 폐가 있죠, 폐. 그럼 폐는 요만하죠. 그죠? 근데 몸은 바깥 피부를 쫙 펴놓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엄청나죠? 그럼 얘 혼자 감당하느니 같이 도와줘야지. 그죠? 그러면 암이 걸렸거나 아프신 분들은 암에가 많이 탁해져 있죠. 탁해져 있는 걸 빨리 빼는 게 좋겠죠. 물을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요. 그죠? 근데 피부를 통해서 같이 빼내줘야 돼요. 땀으로 빼면 그거는 독소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인지질하고, 그죠? 뼈가 썩는 거예요. 사실 온유로 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콩팥도 약해져요. 온유를 하면. 단지 그 온유를 왜 하냐, 체온이 낮아졌으니 암 환자분들 체온이 낮아지니까 그 체온을 또 올린다고 그걸 하는 건데 결국 다른 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열을 못 내니까 그런 거잖아요. 풍욕부터 하라 이거예요. 풍욕부터. 내 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자, 이게 이제 남자분들 사진 찍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진 찍으려고 이제 팬티를 입혀놓은 거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분들은 다 벗고 하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CD하고 테이프 그랬는데 요즘은 CD를 누가 들어요? 테이프를 누가 들어요? 오늘 여기 와서 강의 드신 분들 전화번호 전 줬잖아요. 제가 카톡방 만들어서 거기다 음원을 올려놓을 거예요. 카톡방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거기 초대해 회장님 저를 오시면 초대하실래요? 네, 그렇게 하시든지. 그 음원을 제가 넣어줄 테니까, 사실은 이렇게 단체 강의에서는 음원을 안 드시거든요. 우리 원장님 있고. 네, 나 외부 유출 절대로 안 되는 걸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해요. 제가, 잠깐만요.
통해서 산소와 질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풍욕은 피부의 부작용을 왕성하게 합니다. 피부의 표면에서 요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소와 노폐물의 발산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산소를 흡수하여 혈액과 임파액을 깨끗하게 하며 특히 몸 안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산화시켜 탄산가스로 바꾸며 감기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건강체가 되게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문을 좀 열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 자원적에 닫아가지고 밤에 잠깐 이걸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풍력 성능이 부족해서. 10초 늘려 자, 편하죠? 엄청 편하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따로 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풍력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보충해서 해드리려고. 연결을 보고 했다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이제는. 풍력은 제가 아까 횟수를 얘기했는데 풍력을 하면 이 피부에 호흡을 하시니 피부 기능이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망치는 게 있죠. 암 환자분들이 열거 그렇죠. 요거 아니 그거 아니고. 네. 자, 네, 현재부터 좀. 제가 할게요. 여기서 넘어갈게요. 풍력이 좀 중요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자, 풍력을 할 때 이렇게 덮었죠. 덮은 상태에서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뭘 자꾸 보고 듣고 하려고. 근데 풍력을 할 때는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덮었을 때는 양이에요. 활동을 해도 되는 거고요. 덮었을 때는 음이에요. 그래서 안정 상태로 있으셔야 돼요. 명상 상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항상 들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의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이나 잠깐 생각 떠오르는 것 상태 외에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들떠 있어, 항상. 근데 이 풍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막 뛰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이 같이 있어서 벗었을 때는 마사지고 운동이고 이런 걸 좀 하고 덮었을 때는 가만히 그러면 거예요. 음과 양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다 체액도 안정돼 막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호르몬 관계도 안정이 돼요. 자, 호르몬 관계, 신경계가 안정이 되면 어떻게 불면증이 좋아지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어긋났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그죠? 근데 그걸 안정을 할 수가 있다. 풍력을 하면. 담요를 덮으면 알칼리성이 작용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이완 상태가 돼서 힘이 빠지기 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눈을 뜨는데 이제 생각은 명상 상태로. 한약을 먹을 때는 풍력을 해서 피부로 그 수산 있죠. 몸에 쌓이는 걸 뱉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생채식을 했지만 생채식도 먹으면 완전 생채식으로 들어가면 풍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피부로 내보내는 거예요. 식사 전후 목욕하고 나서 사이를 띄우라는 얘기예요. 자, 내 피부가 젖었어. 이게 안 작동을 제대로 못해요. 얘가 마른 상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발진, 발열, 기침, 신경통에 호전 반응이 있고요.
감기가 걸렸을 때 사실은 더 이거 우리가 명령반응을 해야죠. 명령반응에 의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환자 풍요시에 신문 텔레비 보지 말라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데 저 옆집에서 누가 누구를 때려 죽였대. 네? 전쟁이 났대. 막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다치는 거예요. 여기가 다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TV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 되죠. 어차피 우리 음악 듣고 있잖아요. 풍력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고요. 담요는 어떤 걸 쓰느냐? 계절 담요 쓰시면 돼요. 봄에는 봄거, 여름에는 여름거, 가을에는 가을거, 겨울에는 겨울거. 이불에 쓰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단 다 감춰줘야 돼서 넉넉한 걸 쓰셔야 돼요. 발끝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발끝까지 다 이렇게 쌓아야 돼요. 얼굴만 나올 거예요. 얼굴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욕을 하는데 발진, 발열, 기침, 신경통 등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얼마 전에 풍욕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온몸이 가려워서 못해요. 피부과 가서 피부 연고제를 사서 발랐다 이거예요. 자, 연고제를 스프레이도 이제 바르면 어떻게 안으로 숨죠. 그런데 그 숨은 걸 뽑아내려고 풍욕을 하는 거거든요. 아토피도 그렇고 피부 트러블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럴 때는 조금 쉬었다 가더라도 연고제는 바르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속에 숨어있다가 지독한 것이 숨어있다가 나오면 그 참지 못할 정도로 아까 이거 안 뛰었죠? 뛰었어요? 뛰었어. 들뛰었거든. 졸려서. 얼마나 가려우면 속에 숨어있으면 그게 그렇게 가려운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드려요. 여자는 성기가 가려워서 못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 속이 가려워서. 근데 그 정도로 증상은 많이 나타난다. 자, 기온이 높을 때는 에어컨을 좀 멀리 하든지 선풍기를 멀리 하든지 모공의 기능을 다 살려놨잖아요. 풍력을 했어. 얘가 숨을 잘 쉬어. 그래서 평상을 쓰는 거예요. 평상에서 자면 얘가 기능이 계속 잘 살아있어.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눌려가지고 제대로 작용을 못해. 그리고 에어컨을 차에 특히 버스, 마트, 백화점에 가면 에어컨 직방으로 맞죠? 얘 팍 죽어요. 한 달 살려놓으면 얘가 팍 죽어.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정말 애써서 살려놨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다시 하면 또 살긴 하지만 그만큼 고생을 또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여름에는 가디건, 여름에 두꺼운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에어컨 틀지 말라가 아니라 냉기가 직접 닿지 않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일시 중단해서 하는 게 좋고요. 자, 왜 이거는 너무 같아. 내용이 다 없어졌네. 자, 풍력을 할 때는 나체로 하는데 창문을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여름이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열어놓고 그냥 하면 되는데 겨울에는 내가 17층 고층에 살아. 18층에 창문을 열어놓고 한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풍력을 했어.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나 감기 걸렸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18층인데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이제 아까 가전이 많으니까 미세먼지 많죠. 또 환기해서 공기를 싹 통하게 한 다음에 문을 닫고 바닥은 따뜻하게 그리고 이 온도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18도 정도 유지하게 20도에서 18도 정도 유지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죠. 몸에서 독소가 나왔죠. 그것도 다시 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방 하나를 풍욕할 수 있는 방으로 해놓는 게 좋고 두 번째 말 그대로 산꼭대기 가서 할 것이냐 여기서 할 것이냐 좋아요.
공기가 있는 곳이면 돼요. 공기 플러스 음이온, 공기 플러스 피톤치드. 공기가 없으면 피톤치드도 소용없죠. 얘는 지금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탄소가 나가는 거예요. 질소가 들어오고 이산탄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은 어딘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하늘가 오면 풍력 좀 시켜주면 몸이 벌써 개운해요. 거기에서 요 원칙만 조금 지켜주면 돼요. 병약자는 낮에부터 하는 게 좋고 30분을 다 하면 안 돼. 반만 해줘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감기가 안 걸려.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못하고. 그리고 특히 아토피 환자들은 아기 때부터 많이 시키거든요. 풍력 면역력을 많이 시키니까 이제 산소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항상 땀샘이에요. 땀샘. 숨 쉬는 구멍. 여기가 체온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더우면은 열어주고 추우면 닫아줘야 되잖아요. 그 숨구멍이 우리 리시 선생님이 왜 동양인이라 좋다 그랬냐면 열대지방은 이 숨구멍이 300만 개예요. 에스키모에 저 추운 데는 40만 개. 이게 숨구멍이 많으면 얼어 죽죠. 거기 냉기가 다 들어가서. 소주는 조금 그래도 내륙 쪽이라고 60만 개. 그러면 한국은요? 일본은요? 200만 개.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개는 한선이 없죠? 땅구멍이 털이 없죠? 여기? 그래서 혓바닥하고 발바닥하고 귀 여기로 열을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아까 그 3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리시 선생님은요, 시간을 정확하게 해놓은 거라서 냉온욕도 시간을 지키라고 해놓은 거예요. 냉온욕도 1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따뜻한 데 가가지고 좀 더 있다가 차가운 데 가서 얼른 갔다가 에이 나오자. 시간을 안 지켜. 근데 시간을 지켜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본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지금 이제 풍력은 그렇고 오늘 저기 이제 카톡방 초대해 주시면 거기다가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풍력은 다음에 1박 2일 수련회가 잡히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할게요. 아까 그걸로 다시 열어주시고 이거 아니고 네. 네. 아래 있습니다. 원장님, 네.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네. 10분만 잠깐 이완하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너무 졸리서 바닥에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 아멘 아무 때나 넣어도 되죠 10분만 너무 존중하시는 거 맞아. 아유 오늘 뭐 2만 원짜리 식사에다가 편안한 잠에다가 운동하고 좋은 거 가지고 우리가 그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탕. 네. 목욕탕을 가면 보통 왜 선생님 저기 목욕탕 가서 어떻게 해요? 저요? 목욕탕 가실 거 아니에요? 요새는 잘 안 가는데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한 사우나에 가서 이제 뜨거운 물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가 있다가 찬물에 확 들어간 다음에 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 바로 사우나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꽤 오래 걸리고 다시 나와서 냉탕에 들어가요. 냉탕에 바로 잘 들어가서 좀 어디서 이제 몸 약간 추워질 때까지 그걸 한 3-4번 반복하고 그리고 와요. 네. 전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목욕탕 가면 저렇게 해요. 저도 내가 사우나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계속 집에서는 그렇게 되면 더운 쪽 샤워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암환자분들이 몸이 차가우니까 차가운데 손가락도 못 넣어요. 그거 잘 보세요. 손가락이 들어가도 차가우니까 몸이 어떻게 담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상화를 하려면 냉온욕이라는 걸 하는데 냉온욕이 처음부터 쉽게 될 거 되지 않아요. 그래서 풍욕을 한 3개월 하고 몸을 좀 정상화 단련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냉온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풍욕을 하면 이 덮었다 벗었다 이것도 내 몸의 기능을 살리는 거거든요. 더위에 추위에. 이거 벗으면 어쨌든 춥잖아요. 춥다 아니래도. 그죠? 덮으면 따뜻하잖아요. 요걸로 일단은 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을 단련을 시켜. 한 3, 집에서는 못 하겠네요. 돼요? 물이 두 가지. 네. 그래서 되게끔 해드릴 거예요. 자, 풍력도 그렇고 집에서 못하는 요법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늘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냉수의 온도를 보세요. 14에서 15도. 14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얼음이에요. 얼음물. 우리 평상시에 요 정도 여름, 그러니까 지금 가을 들어왔죠. 한 여름에 냉수가 2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람도 많으면 물이 안 차갑잖아요. 근데 요 정도 날씨가 이제 떨어지면 18도, 지금 15도, 16도, 17도가 엄청 차가운 물이에요. 대국물이라든가. 근데 그게 14도야. 14도에서 15도. 이런 표현을 되나? 고기가 탄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가운 물에 담그죠. 해 같은 거 이제 그런데 엄청 차가운데 알죠. 거기다 비교한다 보니까 구스색이라 합시다. 구스. 탄력이 있게 되는 거죠. 탄력. 자, 온수의 온도는 40도, 41도, 43도. 우리 온탕이 보통 그렇게 해요. 열탕인가 온탕인가. 그 정도 되는데 냉수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냉수만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대인의 몸도 못 따라가요. 14도에 바로 들어갔어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욕탕을 들어가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냉부터 시작하거든요. 차가운 것부터 시작해요. 따뜻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냉이 먼저예요. 냉, 온, 냉, 온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엔 냉으로 끝나요. 그래서 짝수가 없어요. 홀수예요. 홀수. 그래서 가장 좋은 횟수는 합쳐서 11회다. 냉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쪽에 절에 신도분들한테 이제 이거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스님, 주지 스님하고 그 장자 스님하고 말들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거 합쳐서죠. 네. 따로따로 11번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통 분들은 스님을 못 하시는 거 맞나 봐. 이를 악물고 하셨나요? 그 냉을 갖다가 11번을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고요. 스님 합쳐서 11번이에요. 그 다음에 갔더니 식은 죽 먹기래. 22번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쌍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21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7, 9, 11회. 그러면 찬물, 더운 물, 찬물 하면 3회도 있잖아요. 3회. 네. 근데 3회는 효력이 떨어진다.
근데 연습용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5회까지는 연습용이 가능하다. 효과를 보려면 7, 9, 11회. 풍력도 체력이 약하신 분은 하면 체력이 많이 딸린다 그랬죠. 뇌원력도 마찬가지예요. 뇌원력도. 그래서 1분 모래시계를 사용해라. 자, 우리는 일본에서 1분 모래시계를 정확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뭔가 자꾸 일본하고 이렇게 좀막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1분께 못 들어와. 그걸 우리가 무슨 대량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일본 걸 쓰느냐?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지금 시중에 있는 1분 모래가 1분이 아니에요. 안 맞아. 그다음 시계도 일일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벽에 시계 있잖아요. 초시계. 그거 쓰는데 저는 아직 일본 모래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혹시 일본 가서 그거 사오게 되면 사오세요. 네. 1분 정확하게 1분 맞는 걸로. 그게 제일 편해요. 그걸 먼저 세고 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그래서 그렇게 세다 보면 찬물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더운 물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목적은 피부의 모세 혈관을 자극하는 거다. 모세 혈관을 자극하는데 얘가 1분이면 휙휙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찬물 냉수 마찰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몸에서 김이 나죠. 스스로 몸에서 열을 올리죠. 그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만들어야지 외부에서 43도, 45도에서 열을 하면 쬐면 쉬운 얘기로 내 몸은 저 속은 냉기로 꽉 잡고 있어요. 냉기를 안 뺏기려고. 왜 바깥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사람 몸이 사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여름 과일이 차요? 더운 기분이에요? 찬 기분이에요? 찬 기분. 햇빛을 많이 받고 뜨거운 데서 자란 과일은 찬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려고 그 열을 내게 하려고 초음파 무슨 여러 가지 미세 전류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말하자면 속에 있는 냉기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스스로 열이 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풍력을 하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뜨거운 건 막 바깥에서 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력에서는요 바깥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속으로 열이 이게 타고 들어가는 거지. 주열기라고 아시죠? 네. 저희 쪽에서 일본의 주열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주열기의 뜻은 뭐냐면 그 PTT인가 TTP인가 그게 맞아야 된대요. 그 효과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주열기라는 이름을 다루려면 그 실험을 효과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재고 있으면 속으로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뼛속까지 열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냉기를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볼처럼 생긴 거를. 근데 저희는 뭐냐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전자레인지는 우리는 제품 돌릴 때만 하는 거야. 제품 돌릴 때만. 제품은 전기를 꽂아서 배에 차는 거는 그건 온열기고 주열기가 아니고 그 주열기 일체 그게 240만 원이니까 뭐 이래요. 그 다른 판처럼 생긴 건데 그걸 환자들이 비싸도 다 사시더라고. 근데 저희 돌처럼 생긴 주열기가 배에 딱 놓으면 속에 냉기가 밀려 나가요. 왜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부터 냉기가 싹 빠지면서 속끝부터 따뜻해지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내원력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냉기가 스며있기 때문에 자기스스로 열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게 되냐고요. 도와주면 같이 하면서 도와주면 풍력도 하고 내원력도 하고 주열기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호전이 된다는 거죠. 빨리. 그래서 뭐든지 생으로
처음부터 확 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게 좀 겸해서 가는 거고, 냉온 자극이 짧게 주면은 신부까지 자극을 주지 않는다. 이 1분이요 신부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차갑게, 뜨겁게. 자,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냉탕에 먼저 들어가는 이유. 죽어도 냉탕은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혈관이 노출된다고요.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정맥관이 계속 흡인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막 하면은 찬물로 확 들어가면은 놀래잖아요. 놀래니까 손목, 발목부터 이렇게 끼얹어서 서서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사도는 얼음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못한다 그러면 20도로 해도 돼. 20도로 해도 돼. 그리고 냉온욕을 하고 나서 바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찬물에 헹구고 나왔잖아요. 스스로 열을 받아 바닥바닥 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풍욕하고 똑같아요. 덮으면은 음이고 벗으면 양이죠. 네. 냉탕에서는 움직이고 온탕에서는 조용히 있어요. 냉탕에서는 막 움직이고 온탕에서는 조용히 있고 또 냉탕에서는 자기 암시가 잘 돼요. 아주 그래 촉이 다 살아있잖아. 촉이 차가우니까 촉이 다 살아있죠.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리고 보통 대체로 17회의 냉온욕으로 암시 작용이 잘 되는 신체가 된다. 17회면은 아까 그랬죠. 거의 몇 번이에요? 17회면은. 그리고 공복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간을 좀 띄우고 하고. 풍욕을 적어도 3개월 한 후에 서서히 냉온욕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차가우신 분은 발만 담궈, 찬물에. 좀 익숙해지면 여기 담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어떨 때 저도 귀찮아서 그렇게 깨가 나가지고요. 입욕 직전에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직후에 먹는 게 좋고요. 냉온욕은 산성과 알칼리의 평형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산성과 알칼리. 우리 이거 한 잔 더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이게 피로 회복이 딱 되는 네. 여기 강력한 항산화제 A가 비타민 B1에서 B12까지 아, 네. 오케스트라에서 하고 있는 거. 아유, 어쩐지 아까 까먹으니까 바로 이거. 자, 여기서 보면 아침에 온탕에 들어가면 혈관이 팽창해서 알칼리 과잉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우리 새벽에 목욕 하시는 분들 많죠. 거기에 너무 뜨거운데 모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거부터 하셔야 돼요. 자, 체액을 중화한다 그랬어요. 적혈과 백혈구수를 정상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하면 피부가 아주 그냥 좋아져요. 네. 뭐 화장품 안 발라도 돼요. 건조해서 바르는 거지. 신경성, 류마티즘, 당뇨, 고혈압, 간장, 신장, 심장, 빈혈, 감기, 천식, 피로회복, 미열, 두통, 집중, 만병통치. 이게 바로 만병통치. 그리고 여름에 냉온욕 하고 나가면요, 더위를 못 느껴요.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더워질 건데 생채식하고 냉온욕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몸의 온도가 내려가요.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냉온욕을 해야 되는데 야채가 너무 비싸지죠. 갱년기 있는 분들도 무조건 해야죠. 예, 호르몬 관계가 달라지니까. 자, 요렇게 집에서 할 때도 있고요. 저렇게 만들어. 두 개로 돼 있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남자 우리가 수련관에 가면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둘이서 교환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똑같으니까 1분 1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어떤 가정집은 요 욕조가 요 욕조가 감사합니다. 욕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레몬용을 알아가지고 욕을 하는데 꽤 비싸요. 싸지 않아요. 하나가 30몇만 원이에요. 근데 집이 좀 있으신 분은 썩는 거 아니고 깨지는 거 아니니까 넉넉하게 해서 저게 왜 이러냐면 저거 합쳐봐야 1번 욕조 하나잖아요. 깊이만 깊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동도 가능하고 다 치우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욕으로 보고 많이 샀는데 반신욕은 다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근데 이거는 아예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더니 자기네 집에 설치했다고 요거를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네. 저는 요거 써요. 요거. 그거 없잖아. 공간이 없잖아. 저 접이식이 5만 얼마밖에 안 해. 저게 비닐이잖아. 근데 그거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찬물을 가둬도 되고요. 또 뭐 나는 온수가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응? 근데 이 레몬욕 할 때 이붓이 쏟아지는 그 양이요. 사실 여기 채우는데 더 많아. 그래서 환경으로만 생각하면 찬물을 가두는 게 맞아. 그거 더운 물은 샤워기로 하고. 그래서 냉이 됐든 물이 됐든 이것도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샤워기 꼭 필요하고 하세요. 초보이신 분들은 이 샤워기 꿀팁이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온도 조절을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간격이 짧아. 그러다가 이제 몸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점점해서 끝에서 끝으로 끝날 쯤 되면 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시고 나오면 남자들 그 전날 숙취가 그냥 해소되고요. 여자분들은 미용이 달라지고요. 샤워기로 하라는 거는 어떻게 발부터? 아니 저는 머리부터 그냥 해요. 왜냐면 발부터 하는 거는 아까 뭐냐면 차가운 물을 잘 못 이길 때 갑자기 급격하게 차가워지면 심장이 떨어지니까 우리 목욕탕 물 들어갈 때 이렇게 적셔가지고 들어가시잖아.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 목욕탕에 가시면 사실은 찜질을 안 해야 돼. 왜냐면 거기서 다 열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무리는 레몬욕으로 해보셔야지. 1분씩 정확하게. 그리고 찬물에 마지막 헹굼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하시게 되면 신장이 다쳐요. 공파시. 그러니까 땀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얘가 더더군다나 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콩팥